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프랑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정지윤 리포터.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파리는 몇 시예요? 예, 지금 파리는 오전 11시 45분경입니다. 아, 네, 곧 점심 드셔야 되겠네요. 예. 예, 이 퐁데자르 다리의 명물, 사랑의 자물쇠가 철거됐다. 이런 소식 들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6월 1일 파리시는 어제부터 사랑의 자물쇠를 철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네. 사랑의 자물쇠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파리를 찾은 연인들은 사랑의 징표로 이름을 적은 자물쇠를 다리 난간에 매달고 열쇠를 던지곤 했습니다. 네. 다리 전체를 빼곡히 메울 정도로 자물쇠가 많다 보니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작년 6월에는 다리 난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사랑의 도시라는 파리의 로맨틱한 이미지와 해마다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 때문에 파리시는 오랜 시간 동안 고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철거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물쇠를 달 수 없도록 철제 난간 대신에 투명 플라스틱 패널을 교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안전상의 이유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운치가 없어지고 투명 플라스틱 패널 조금 운치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현재 퐁데자르를 제외하고도 샌드강에 있는 다리에는 이미 많은 자물쇠들이 걸려 있습니다. 네. 파리시는 파리 샌드강에 있는 각 다리들이 프랑스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자물쇠 철거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네. 자물쇠 철거를 안타까워하는 파리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옛날 열쇠와 자물쇠를 대거 수집해오고 있는 필리아 피크몽 씨는 철거된 자물쇠를 최대한 수거해 본래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증표를 걸었던 자물쇠인 만큼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정말 공감이 가는 이제 행동인데요. 자, 최근 프랑스에서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안 팔린 식품을 기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파리 근교 지역 크루베보아시의 시의원인 아라시 데란바르시가 현 올랑드 정부에 청원한 것인데요. 네.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는 남은 슈퍼마켓의 식품들을 버리는 대신 수거해서 사회적 약자, 즉 거주지가 없는 불황자들에게 공급하자는 법안입니다. 네. 프랑스 각 지역마다 내리는 반응과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이 법안을 통해 음식 낭비를 줄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을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아라시 데란바르시 시의원 어떻게 이런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데란바르시 시의원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법학도 시절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자니 매일 끼니를 걸렀다.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가 살짝 장바구니를 채워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란바르시 시의원이 성장한 크루베보아시는 슈퍼마켓마다 안 팔려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하루에 약 20에서 4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과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불황자들을 보며 생각해낸 법안입니다. 네. 실제로 먼저 실천에 옮겨보기도 했는데요. 네. 2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는 남은 음식물들을 수거해서 부당자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네. 실제로 음식물 낭비도 줄이고요. 불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과 데란바르시 의원은 이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데요. 청원을 위해 현재까지 17만 5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명 연예인 스타들까지 청원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라시 데란바르시 시의원은 직접 가난을 경험하면서 고학을 했고 직접 이런 또 자원봉사를 실천해봤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요. 이 인물 궁금해지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아라시 데란바르시 시의원은 이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이란 혁명을 피해서 5살 때 프랑스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넉넉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란 바르시 시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프랑스에서 유명하고요. 네. 이번에 음식물 낭비와 관련한 법안을 청원한 이후에는 실천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이슬람권 출신인 줄은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무슬림 여성들은 네. 베일을 쓰고 긴 치마를 입잖아요. 이런 복장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 수모를 겪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얼마 전엔 또 이 샤를리 사태 때문에 IS에 대한 반감도 커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프랑스에는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데요. 네. 무슬림 여성만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무슬림 전통 의상이 베일을 쓰고 얼굴과 몸을 가리는 의상이 많다 보니까 피해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네.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다고 해서 유원지에 입장을 금지당한 경우도 있고요. 침을 뱉거나 베일을 벗기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 툴루즈에서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무슬림 임산부가 구타당해 입원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이고, 네. 네,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무슬림 여성들의 전통 의상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무슬림 전통 의복을 입거나 얼굴을 가린 학생들이 얼굴 노출을 거부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와 프랑스 정교분리 원칙의 대립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정교분리 원칙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문제가 더 큰 것은 법률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일 네. 겁니다. 이 프랑스 하면은 자유의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프랑스에서 종교적 상징을 의미하는 복장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얼굴 가리기 금지 법안은 무슬림 복장을 겨냥한 것 같지만 사실 프랑스에서는 타정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종교적 의미와 상징을 띠는 복장과 액세서리는 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통 문화, 종교의식, 또 얼굴을 가면으로 가려야만 하는 카니발 페스티벌, 또 안전을 위한 마스크 등은 허용이 되고요. 성당, 교회, 이슬람 사원과 같은 종교적 공간에서도 복장의 규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 가리기 금지 법안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차별 때문에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하다니요. 임산부 폭행은 정말 프랑스 아니라 어느 나라도 안 될 일일 텐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정지윤 리포터였습니다.